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디지털 에너지 사업부에서 보호계전기 세일즈를 맡고 있는 박문환 매니저입니다. 제가 슈나이더 입사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한 15년 정도 보호계전기 업계에서 일을 해왔고, 그 경험을 살려서 슈나이더에서 역시 보호계전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세션을 진행할 분을 함께 모셨는데요. 이분은 저희 보호계전기 파트너사인 넥스포의 최종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포의 영업 담당으로 있는 최종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배전반 대상으로 해서 보호계전기, 슈나이더 제품 보호계전기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등록을 해주시고 참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리는 신제품 이저지 P5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또 중간에 좋은 영업 상담이나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지됐겠지만 영업 상담 해주신 분들 중에 3명 추천해서 아이팟 한 분, 그리고 필리스 면도기 한 분, 그리고 닥스 벨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는 칫솔 살균기를 좀 드리기로 했고, 10분께는 설문을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 보호계전기를 오늘 소개를 하러 왔는데요. 보호계전기는 사실 전기업종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신 제품입니다. 사실 모든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고 각 판넬에 차단기가 있는 파트에는 보호계전기가 달려가지고 그 전기 네트워크에 과전압이나 과전류나 기타 보호 기능이 이상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보호계전기가 판단을 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똑같이 최종진 과장님하고 작년 12월 정도에 그 이저지 P3를 소개했었잖아요. 네. 그때 뵙고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때가 겨울이었죠. 한창 눈 내릴 그렇죠. 때였고요. 그때 네. 추울 때. 되게 6개월 만에 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네. 청천국력같이 갑자기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지금 행복하게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런 그 세미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영업사원이라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품 소개를 하고서 오늘의 구성은 총 1시간 중에서 제품 소개를 4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제품 시연을 할 겁니다. 저희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한 부분을 10분 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10분에는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답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진행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전면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네.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질문을 어떤 질문을 선택을 하는지에 네.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희 슈나이더의 이승윤 매니저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또 리모트에서 사무실에서 지원해주고 계신 이승윤 매니저님한테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도 좋은데 단지 이 이저지 P3라는 제품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진행할 내용들은 단순하게 신제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신제품이 전기 배전반,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안정적인 측면에서 운영자와 설비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능으로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더 좋은 장점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품 소개를 먼저 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저지 P3가 구현하는 바는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전성,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안정성과 안전성이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 없이, 전력의 단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쉽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제품을 교체하거나 제품을 사양을 변경하거나 할 때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안전, 신뢰,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구성은 그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저지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저지가 뭐의 약자라고 하셨죠? 이제 전에 그 슈나이더 컨셉 자체가 이제 이지 에너지의 약자로 해서 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맞습니다. 설계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작년에 했던 P3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저지 P5까지 해서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저지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저희가 이저지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 이저지 시리즈에는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저지 P5와 작년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이저지 P3 그리고 이저지 P1이 있습니다. 이저지 P1은 현재 국내에는 V11이라는 제품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저지 P3는 실제로 저희가 기본형과 고급형을 작년에 설명을 드렸고 P5는 기존의 P3에다가 기능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엄 레인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의 그 레인지는 모두 다 이저지 프로라는 세팅 툴을 통해서 컨피그레이션도 가능하고 세팅도 가능하고 사고 파형을 불러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더 나오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저지 시리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전에 있던 슈나이더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인 그 보호 계정기 솔루션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반프 그리고 이제 마이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팜. 그 네. 세 가지의 장점, 특장점들을 모아서 이제 이저지라는 하나의 통합된 인테그레이티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네.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건 얼마 전에 또 새로 발표된 내용인데 슈나이더에서 이 이저지 P 시리즈 앞에 파워 로직스라는 브랜드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저지 모든 계정기들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의 계정들이 파워 로직의 그 구성 안에 다 들어갑니다. 파워 로직스 이저지 P가 정확한 이름이 되겠죠. 그럼 이름이 또 한 번 더 변경이 돼서 네, 기존의 이저지는 변동이 없는데 네. 전체 큰 바운더리 내에서 파워 로직스라는 제품군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 슈나이더 보호 계정기는 사실 보호 계정기뿐만 아니라 그 UPS라든가 아니면 차단기라든가 기타 이제 디지털 메타와 같은 장비들이 다 여기 에코스트럭처라는 슈나이더의 플랫폼 안에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 계정기나 메타 같은 제품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이저지 P3와 P5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현장에서 센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로 보면 됩니다. 실제 그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그 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센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호 계정기를 센서의 일종으로 보고서 아주 굉장히 똑똑한 센서죠. 비싼 센서기도 하고 네. 현장의 배전만의 모든 정보를 보호 계정기를 통해 가지고 상위 스카다 시스템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넥티드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얘기하고 중간에 엣지 컨트롤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스카다, 파워 스카다일 수도 있고 프로세스 스카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냥 데이터를 모아서 기존처럼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연계해가지고 빅데이터처럼 구성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찾아볼 때 이것은 슈나이더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인 클라우드망을 사용하셔가지고 슈나이더의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에코스트럭처 파워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같이 얘기를 그렇죠.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가장 하단에 있는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통신이 되는 로컬 그렇죠. 쪽에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죠. 물론 저희가 네, 지금 마킹해 놓은 맞습니다. 부분들이 이저지 P3나 네. P5 같은 보호 계정기로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뭐 왼쪽부터 보면은 파워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메터류 네. 미터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메타 그리고 그 맞습니다. 위에는 PLC라던가 뭐 네마 차단기, 이런 뭐 갤럭시 뭐 프레젠트 UPS. 전부 다 통신을 통해서 예. 바로 위에 있는 엣지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 쪽으로 다 통신을 통해서 올려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통상 저희라는 표현이 그렇고 이제 국내든 해외든 흔히 말하는 스카다 혹은 일반적인 HMI 트렌드죠. 그렇죠. 예. 뭐 변전소에는 ESCS, ECS 그리고 뭐 국내 발전 시장에서는 ECMS 네. 등의 명칭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윗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널라이시스 앤 시스템 서비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좀 설명 더 드리자면은 뭐 4차 산업혁명 뭐 네. 이런 부분들에 연계가 맞습니다. 돼서 이제 기존에 있는
방금 엣지 컨트롤 하단까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폐쇄망에서 구현을 하는 게 원칙이었다면은 이제 그 폐쇄망을 넘어서 클라우드 쪽에 연계를 해서 이제 슈나이더 쪽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네. 관리, 실제 에너지 절감을 하는 서비스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분석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추가해서 나온 통합 패키지가 에코 스트럭처가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앱스 앤 어널리틱 앤 서비스에 보시면은 이코스트럭처 에셋 어드바이저 자산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네. 파워 어드바이저, 퍼실리티 어드바이저 그리고 또 리소스 어드바이저라고 어드바이저. 있습니다. 네. 이 어드바이저를 기존에는 스카다에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올라오는 데이터나 로고들을 보고서 트렌드를 보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그 방식대로 하셨는데 이런 아날리틱 서비스는 그분들이 그냥 하게 두는 게 아니라 슈나이더의 전문가들이 이걸 대신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주고 정비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TR에서 이런 오일의 온도가 몇 번 이상 피크를 치고 있고 아크가 발생하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 통찰력 있는 레포트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이미 뭔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뭐 안전 진단에 대한 예방 차원의 목적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뭐 에너지 절감 쪽은 에너지 절감 쪽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부분이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파워 어드바이저 쪽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동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게 아닌 이제 자동적으로 뭐 네. 이제 에너지 절감을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품 쪽의 설명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저지 P5의 장점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 그리고 더 많은 프로토콜을 가진 연결성, 그리고 모듈러 형식의 통신카를 가졌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고객을 위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기능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크게 5가지 카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네. 저도 이제 사실 이 P5에 대한 제품 자체를 굉장히 최근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죠. 아유, 그래서 내용을 좀 같이 좀 이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디테일하게. 그렇죠. 네. 그럼 위에서부터 네. 한번 네, 보시죠. 예측 가능하다는 부분들 와이어리스 서머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은 저 이저지 P5 계정기가 그 슈나이더에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TH110이나 CL110과 같은 온습도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센서들은 자체적인 직비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했는데 이저지 P5가 그 센서들과 직비로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를 합니다. 구비를 해서 배전반에 슈나이더의 그 두 종류의 센서와 이 계전기만 있으면은 배전반 내부에 혹은 부스바의 온도와 습도 등을 항시 감시해서 온도가 설정한 범위보다 올라갔을 경우에 알람을 주거나 아니면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배전반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예측 가능성이고요. 네, 그럼 실제로 고객사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슈나이더의 무선 와이어리스 온습도 센서는 제가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럼 기존에 있는 것과 이제 이번에 나오는 P5에 대한 인터페이스 유닛을 가지고 출시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계전기와는 별도로 센서들이 설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계전기의 일부분으로 출시가 된 거죠.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이제 배전반 미리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배전반 한 면에 들어가는 부스바라든가 네. 혹은 이제 습도 감지할 수 있는 부분, 온도 부분들을 센서에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판넬에 걸린 보호 계전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시그널들을 전부 상위 스카다로 그렇죠. 우선적으로 올리는 게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예측 가능성을 볼 수 있겠고, 더 많은 연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슈나이더 어플리케이션에 깔려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태블릿을 통해서 이 보호 계전기의 화면이나 중요한 정보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보호 계전기가 달려 있는 배전반 전면에 와서 눌러보지 않으셔도
그 전기실 내에 같은 네트워크 망에만 들어가면은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가지 프로토콜, 가장 기본적으로는 RS485 프로토콜부터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는 PRP, HSP, 또 RSTP 같은 61850 구성을 하는 이중화 프로토콜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 앱과 웹서버, 웹서버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익스플로어에서 IP 주소를 쳐서 들어가는 이런 그렇죠. 형식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럼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선랜 환경이 구현되어 있어야겠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A protocol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계정기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공용 프로토콜 및 이제 시리얼 및 이더넷 베이스에 있는 모든 통신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토콜들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많은 연결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볼까요? 모듈레 형식의 통신 카드. 요거는 제가 지금은 현재 제품을 전면부만 지금 놔뒀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이따가 시연할 때 보여드리면 될것 보여드리면은 같아요. 예. 10가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네, 쉽게 눈으로 볼수 보시는 게 있을 가장 빠르기도 하고요. 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통신 카드 자체를 모듈화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메인터넌스 및 교체 혹은 이제 운영하는 방침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빼고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통신 카드를 교체할 때도 볼트를 풀고 계정기 전면, 뒷면을 풀어서 기존의 카드를 꺼내고 새 카드를 집어넣는 좀 불편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저지 P5에서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와 불편함을 한 번에 없앴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발한 어떤 처음 나오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슈나이더의 기존 가지고 있는 세판군의 특장점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더 쉽게 만든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객을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역시나 이제 그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아크 보호에 대한 옵션입니다. 아크 보호에 대한 옵션이고, 그리고 아크 보호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내구성을 강하게 만들었고, 니어바이 컨트롤러는 뭐냐면은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그 차단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배전반에서 초충전을 할 때, 초기 수전을 할 때 배전반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기 받는다고 하죠. 전기 받는다고 할 때 그 차단기 앞에서 이 차단기를 투입하는 분은 완전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둥 뒤에 숨어서 초충전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좀 판넬에서 비껴나는 쪽에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 연결을 해서 차단기를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니어바이 컨트롤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부연 설명 드린다기보다는 애매한 네. 부분이긴 한데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좀 구현이 됐어요. 일단은 그렇죠. ECMS, 그러니까 스카다가 구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원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흔히들. 맞아요. 네. 네, 그쪽에서 차단기를 제어를 통해서 있는 배전반의 근처에 가지 않고도 이제 맞습니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디지털 보호 계정기 쪽에서 이제 계정기를 통해서 어차피 차단기 클로징을 한다라는 네. 가정하에 이제 클로징 타임을 정할 수 있는 계정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클로징을 컨트롤하고 5초 후에 동작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컨셉 자체가 이제 컨트롤을 해놓고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죠. 우리 휴대폰 사진 찍을 때 타이머 맞춰놓는 거랑 동일한 네. 컨셉이네요. 타이머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제가 경험해본 아니고요. 네.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것은 향상된 유지 보수 기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보호 계정기를 실제로 세팜이라든가 마이콤이라든가 반프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저지 P3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모두를 합하면은 보호 계정기에 대한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호 계정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고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아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 그 10분 이내에 MTTR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균 수리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이저지 P5를 통하면은 기존의 보호 계정기는 사실 디지털 보호 계정기가 전해 콘덴서의 그 수명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되면은 교체 주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교체 주기 내에 얘가 계속 버티면 좋은데 모든 전자장비는 집에 있는
뭐 TV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에는 문제 없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인출형 타입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보계전기를 교체하고 새로운 계전기를 입력하고 세팅까지 복구해서 정상 상태로 만드는데 10분 이내에 다 완료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복구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좀 신선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거를 네.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요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핏이라는 키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워낙 다양한 종류의 보호 계전기를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새로운 계전기가 나왔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계전기의 컨셉을 다 무시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컴이라든가 세판과 같은 계전기들을 교체를 할 시기가 왔을 때 이 계전기들이 그 기존 계전기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사이즈가 만들어 가지고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이컴 20T라든가 30T의 폭이 있는 계전기들은 요 P5 계전기 20T와 30T로 계전기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넬 커팅 작업 없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전기들하고 판넬 사이즈는 다른데 세팜 사이즈와 동일하게 이 뭐라 그러죠?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저지 P5 계전기의 이코핏 그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팜과 마이컴의 레거시 계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을 가지고 선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기존에 있던 세 개의 제품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갖고 있는 개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채택을 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새로운 제품 플러스 기존의 제품을 대체할 때 그 대체가 아주 용이하게 하게끔 한 콘셉트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장점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 아웃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저지 P5 계전기는 20 시리즈와 30 시리즈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과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은 기본형, 30은 고급형. 그래서 기본형에는 전압형과 유니버셜 전류형 타입의 계전기가 있고요. 30 시리즈에는 여기 보시면은 제품 이름 중간에 P5 다음에 피더는 F, 모터는 M, 발전기는 G, 변압기는 T, 뭐 라임 디퍼런셜은 L과 같은 형식으로 피더서부터 발전기, 모터, 변압기, 송전선까지 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전에 정확히 말하자면 작년 12월이죠. P3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랑 네. 되게 유사한 제품 코드를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P3 같은 경우는 기존에 P3, 뭐 피더인 경우에 F30 이런 식으로 가졌다면 이번에는 그대로 똑같은 네, 숫자만 구성을 유지하되 3에서 5로 올라왔죠. P5로 넘어갔고요. 네. 뭐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20 시리즈 같은 경우 P5 X20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버셜 타입과 볼테이지 타입으로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부스 볼테이지용으로 그 전압용 계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과전압이나 저전압 계전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싱크로 25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인커밍하고 부스타입 쪽에 그 싱크로를 체크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이저지 P5의 대한 장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향상된 안전성 사이에 이제 백업 메모리로 세팅 값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전화상으로 볼까요? 한번 네. 리마인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도 직장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이제 계정기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뭐 그때 예, 팀장님이셨고 맞습니다. 또 네. 게다가 또. 네. 근데 이제 언제나 이런 상황이 생겨요. 항상 계정기를 항상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해 교체를 할 때 그 기존에 있던 백업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새 계정기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뭐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보호 계정기는 프론트 포트에 있는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세팅 파일을 백업을 하고 그 이후에 그렇죠. 다시 그 업로드를 한다고 하죠. 업로드 네, 혹은 맞습니다. 다운로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백업 메모리라는 기능이 갖고 있어서
이제 이 본체에 있는 파라미터, 뭐 이런 뭐 디스터번스 레코딩, 뭐 기록 이런 세팅들을 별도의 백업 메모리에 두 군데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경우에 백업 메모리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그 백업 메모리를 적용만 하면 교체가 되게 쉬운 네. 구성이 되겠죠. 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백업 메모리는 사실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이 백업 메모리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계정기가 매일 새벽 2시에 어제 갖고 있던 세팅과 지금 갖고 있던 세팅을 비교합니다. 지금 새벽 2시에 가지고 있는 세팅과. 근데 그 세팅 파일이 중간에 컬옵션이 되거나 엉켜버리거나 어제와 큰 차이가 있을 때 할 때는 계정기에서 알람을 보내줍니다. 물론 그 알람은 계정기 전면에 알람 창으로도 보여지고 만약에 스카다로 연결되어 있다면 통신으로 오퍼레이터 워크스테이션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계정기가 제대로 된 세팅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 기능이 있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릴라이빌리티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인 거네요. 안전성에 관련된 네. 부분이고 너무 좀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좀 있어서 잠깐 정리를 네. 드리자면은 결과적으로 계정기 말고 다른 메모리를 갖고 있고 그거를 그렇죠.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래서 이중원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조금 이따가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때 이 드로아웃 타입 계정기를 어떻게 10분 이내에 세팅까지 다 입력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해답이 사실은 백업 메모리의 세팅 값을 항상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빼서 집어넣은 다음에 제가 보통 하는 절차는 이 노트북으로 세팅 툴을 열어서 다시 다운받은 세팅 파일을 다시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입력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서 그 새 하드웨어를 계정기에 집어넣고 세팅을 리스토어, 복구한다고 할 때 복구를 어디서 할지를 물어봅니다. 이거를 그 이저지 프로라는 세팅 툴 노트북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백업 메모리를 할 거냐 그냥대로 사용할 것이냐. 예, 네. 선택을 할 때 백업 메모리를 선택한다면은 다이렉트로 별도의 조작 없이 그냥 이 새 하드웨어로 기존의 세팅 툴이 세팅 파일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인출형으로 10분 이내에 교체 구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전면에 있는 본품만 바뀌면 다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내용의 성능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젊은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등산 코스도 2시간이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어느 네. 정도 연장자분들이 충분히 갔다 오실 만한 거리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5분 내에 될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천천히 해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좀 내용 또 볼까요? 네, 내부 더 발열 보시죠. 감시도 같은 맥락으로 네, 같은 제가 알고 있어요. 맥락입니다. 백업 메모리 쪽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위 쪽으로 그 네.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네, 그런 거고요. 그렇죠. 높은 수중의 EMC 강도. 저희가 EMC 강도 같은 경우는 그 IC 규격 6025- 네. 뭐 25 같은 25, 네, 25.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클래스를 높은 클래스로 받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죠. 네. 이저지 P3 계정기서부터 이제 이 이저지 P5 계정기까지 기존의 IC 규격에서 6025-25인지 24인지 헷갈린데 그 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네. 한 단계 높게 그 EMC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한 단계 높은 단계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지금처럼 많은 전자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적인 쇼크의 위험이 많은 그 전기실에서 EMC 등급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EMC로부터의 자유로운 안전한 기능은 보호계정기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본 요소라는 판단 하에 기존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이제 서티를 받은 거죠. 뭐 주변 환경, 외란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시그널 통신, 다른 통신 주파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맞습니다.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단기 상태 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차단기뿐만이 아니라 온습도, 부스바가 될 수도 네. 있고요. 부스바가 아까 될 수도 말씀드렸던 있고, 케이블이 될 그 수도 온습도 있고. 센서 무선 네.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이 그린 프리미엄 인증 요거는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린 프리미엄 인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린 프리미엄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안에 내부의 소자라든가 코팅에 들어가는 화학약품들이 최대한 그 자연의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생산이 됐음을 인증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아무리 많이 만지고 일상생활을 해도 그 제품으로 인해서 제가 화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수명이 다해서 폐기할 때에도 굉장히 그 분해가 잘 되는 성분으로 해놨고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절차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럼요. 폐기 시에. 네. 네. 아주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낮은 소모 전력은 사실 우리 계전기가 빨리 그 수명이 다하는 거는 안에 들어있는 PCB들이 실제로 높은 발열 온도, 사실 높은 발열 온도 때문에 탄화되는 거거든요. 네. 경화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얘 자체가, 계전기 자체가 소모하는 소모 전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발열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수명보다 더 긴 수명을 갖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는 거죠. 네, 시간이 생각보다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포인트를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잡아서 가야겠네요. 가겠습니다. 네. 예, 임명과 설비로 안전장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크 보호 계전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아크 보호 계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저지 P5에는 일반 보호 계전기 기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아크 옵션 기능을 추가할 경우에 이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그 차단기의 접촉부와 부스바 그리고 케이블 쪽 그리고 그 PT 쪽까지 해서 단락이나 지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사고를 아주 빠르게 1ms 안에 감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차단기가 트립되는 시간까지 100ms 이내에 완료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온습도 센서. 네. 결과적으로 이 P5에서는 온도, 습도, 그리고 플래시 오버 현상까지 감지할 수 있는 플래시 센서까지 총 3종류의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선반 한 면에서 갖고 있는 그렇죠. 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크 센서, 아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크란 게 이제 일선지락 또는 상관 단락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온화된 공기가 플라즈마로 완전 절연이 공기 절연이 파괴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600볼트가 됐든 3300볼트가 됐든 400볼트가 됐든 상관 단락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말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제로 엄청난 섬광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태양의 온도 2만 도 정도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광선을 쬐면은 실명이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온도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급격하게 이제 절연이 파괴됨으로써 동이 이제 6만 7천 배 정도 기화하게 됩니다. 그 기화한 에너지가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폭발하게 되면은 그 폭발한 에너지로 인해서 금속 파편들이나 이런 그 유산탄들이 엄청나게 밖으로 뛰쳐나가고 혹시라도 그 배전반 앞에 있던 인원이 있거나 하면은 엄청난 이게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까지 이르는 아크 사고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뭐 폭탄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전반 폭발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뭐 단락사고에서 뭐 플래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그에 의해 빛과 열과 압력 그리고 그에 의한 파편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아크 폭발이 사고가 난다고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운전원입니다. 네, 사람인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 아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거의 그 상황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가장 많은 경우가 사실 운전원이 정비를 하거나 네, 배전반 앞 근처에 있을 때 항상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도 그 메인터너스 정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배전반 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압력과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 그렇죠.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배전반 전면 도어 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크 사고 현장을 가본 적은 있었는데 보면 항상 도어가 날아가 있어요. 언제나. 맞습니다. 네. 네. 도어가 날아가는 이제 그걸 위해서 내아크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천장으로 천장 쪽으로 기역적으로 에너지를 꺾어서 맞습니다. 보내는 네. 경우가 있죠. 열과 압력 등 뭐 이게 뭐
이런 것을 소홀을 하는 방법을 그 그렇죠. 상위단으로 네. 분출시키는 그 지나가는 방식이 되어 길목을 있죠. 다 굉장히 다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골목에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부스들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데 사실 제품의 손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교체를 통해서 뭐 교체를 하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네아크반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반 배전반보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보호개전기에 아크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굳이 네아크를 하지 않아도 아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아크 사고의 결과나 사고 에너지는 뭐 이제 뭐 써 있는 게 있네요. 이제 그렇죠. 인시던트 에너지 I 자승 T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제 X축은 시간이 되겠고요. U축은 그러니까 Y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래프는 이제 온도 혹은 에너지, 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칼로리가 결정되고 있는 그래프 내용이 지수 그래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I 자승 T 결과적으로 전류값과 지속 지속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영향을 얘기거든요. 받는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사고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지수 그래프에서 가장 좋은 거는 X축, 그러니까 Y축이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T 값을 줄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이제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100ms 이후, 뭐 200ms 이후, 500ms 이후 이제 점점 더 온도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세진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유지를 한다면 이 에너지는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소모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네, 보시면 될 맞습니다. 것 그래서 같아요. 여기 X축에 100ms, 200ms, 500ms까지 구분을 한 걸 보시면은 100ms 내에는 아크를 100ms 이내에 소모하게 된다면은 인명이나 설비가 아주 굉장히 그 피해를 적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오른쪽에 이제 계산하는 내용들을 써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0ms를 넘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케이블이 타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이 타기 시작하고 동이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명이나 설비가 이제 중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폭발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500ms를 더 초과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재앙 수준으로 배전반 전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100ms 이내에 아크 보호 개전기가 아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원래 이제 캐마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 지수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100ms 이전에 이제 뭐 온도는 에너지는 천천히는 아니지만 저렇게 I 자승 T로 올라가지만 실제로 100ms 이전에 그 프레셔, 압력이라든가 확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초기 100ms에 피크치를 달성하고 내려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뭐 실제로 이제 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다치게 되겠죠. 네. 그 압력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수가 67,000배로 기화가 되면서 그 기화된 그 가스들이 분출될 데가 없기 때문에 압력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많은 분들이 왜 보호개전기만으로 아크를 못 잡나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보호개전기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계산식처럼 일반적으로 프로텍션의 알고리즘 시간과 계전기의 아웃풋 접점의 동작 시간 그리고 보호개전기의 정정 계산에 대한 타임 세팅 그리고 차단기의 오프닝 타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폴트 사고가 해소되는 시간이 인커밍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을 다 더했을 때 보통 350에서 420ms 정도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인커밍에는 순시를 잘 안 쓰거든요. 보통 한시로 그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밀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피더는 100ms 플러스 오토리클로까지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100ms 이상을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전기실이 전수된 데를 가보면 보호개전기 동작이 돼 있어요. 차단기 떨어졌는데. 근데 판넬은 터져 있어요. 그 말은 아크는 잡지 못했지만 차단기가 동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아크 개전기를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전기는 실제로 그 차단기가 50ms 정도, 3사이클 정도 차단기를 쓴다고 했을 때 아크를 감지하는 시간이 1ms, 내부 알고리즘이 1ms, 그리고 그 개전기의 아웃풋 동작하는 시간이 5ms에서 10ms 안에 개전기가 출력을 내보내고요. 그리고 차단기가 50ms의 동작을 하면은 60ms 이내에는 아크를 소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죠?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네.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써서 좀 빨리 5분 안에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 부분은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좀 네,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저지 프로나 세팅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호 계정기 그 LCD 화면상에 차단기의 단선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선도는 실제로 차단기 상태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보기를 원하는 매저먼트 값, 전류나 전압, 주파수, 전력 부분들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입력된 전압을 기준으로 보호 계정기 상에서 이렇게 벡터도로 각 상의 값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전면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버추얼 시뮬레이션 테스트라 그래서 뭐 계정기 자체에서 별도의 뭐 오미크론 연결을 하지 않고 네. 실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전류나 전압을 가상으로 생성해서 네. 시험을 할 수 있고요. 삼상 보호 계정기 시험 없이 시험 그런 없이도 장점이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컴트레이드 파일을 열어 사고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컴트레이드 파일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계정기들에 말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파일 사고를 기록이라고 기록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디스터번스 레코드라고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 디스터번스 레코드, 이제 사고의 파형들이 나와 있는 건데 네. 그 컴트레이드 파일을 실제 이 이저지 프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팅이 됐는지 구현 그렇죠. 자체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매뉴얼로 시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날로그 값을 입력하는 시간 100사이클에서 뭐 10,000사이클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시간 스타트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값들을 줄 수도 있고 요거는 매뉴얼로 하는 거고 요 파일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컴트레이드 파일을 직접 불러와서 이 계정기가 그 사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차단 계정기가 동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유용하죠. 기능이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것들이고요. 웹 서버를 통해서 세팅 변경, 뭐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에 이게 세팅 툴이 깔려 있지 않는 노트북이 없어도 일반 노트북만 있다면 외부로 연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같은 무선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 구현되는 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발전사 혹은 이제 오일앤가스 플랜트 쪽에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뭐 와이어리스 망을 통해서 이제 연결할 경우에 이제 권한에 따라서 네, 이제 당연히 연결을 여기 그 유저 인증 할수 기능을 있는.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인가된 사람만이 이 앱에 접속을 해서 그 현장에 있는 계정기와 와이파이로 커넥션이 돼가지고 통신을 한 다음에 차단기 제어나 아니면 매저먼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쭉쭉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전면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고 LCD 디스플레이가 사실 아이콘으로 아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단선도부터 계측, 보호 기능, 제어 기능, 유저 로그인 아웃, CTB, PTB 일반 세팅들, 그리고 로그들, 그리고 디바이스나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네, 부분이 이거는 아까 이따가 좀 시연하는 네, 한번 부분 시연 한번 좀 보여주면 될것 보고서 같아요. 네. 정리를 하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판넬 전면부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내비게이션 버튼이고 내비게이션 이 부분이 버튼 일반 LED. 프로그래머블 LED 부분들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면 하단 프로그래머 LED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차단기 오픈 클로즈 버튼 그리고 펑션 키 그리고 이제 리모트 로컬 버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계정기 전면 통신을 하기 위한 맞습니다. 이제 케이블 그리고 밑에 있는 USB 저장용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 특이한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세팅도 받을 수 있고 컴트레이드 파일, 사고 파형을 직접 USB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컴트레이드 파일 사고파형을 받기 위해서는 스카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아니면 전면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네, 맞습니다. 디스터번스 레코드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직접 USB만 꽂고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전면 패널들에 대한 이제 디멘전 사이즈입니다. 20T, 30T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T라는 표현 자체가 슈나이더 일부 제품들에 슈나이더의 적용되어 있는 독일 쪽 메이커에서 표준. 쓰던 기능인데 네, 이게 마이컴 쪽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20T, 30T 네.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후면 이제 20 시리즈의 후면 패널이 되겠고요. 보니까
CTPT 쪽, 그리고 A 사이드가 CTPT 쪽, B랑 C 쪽은 이제 IO라든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추가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 MNP 쪽을 보시면 이제 MN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다랑 연결하기 위한 이제 통신 포트 모듈 그리고 이제 P 쪽은 익스터널 모듈들 이제 뭐 RTD라거나 외장형 모듈, 외장형 RTD. 모듈을 달기 위한 통신 모듈이 되겠네요. 네. 구성은 53 방식도 이제 동일합니다. P30 시리즈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 이제 이저지 P5가 통신 옵션이 굉장히 아주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통신 프로토콜을 그 파워 쪽에 쓰고 있는 프로토콜은 다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싱글뿐만 아니라 이중화 구성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인출형이라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분 사진이고요. 자, 지금 이게 전면에서 계정기 자체 본품을 뽑게 되면 뒤에 후면 쪽에 결선을 풀지 않기 때문에 네, 운전 중에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CT 쪽에 돼 있는 부분은 계정기 프레임에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품만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CT 쪽은 쇼서킷이 돼버리고 이제 운영 중에도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후면 통신 외장 모듈에 대한 교체, 이 부분 바로 좀 보여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시연으로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존에 있던 제품들 레거시 릴레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콤 20 시리즈와 20 시리즈의 20T, 30T 제품과 세팜 20, 40 모듈들에 대한 대체 모듈이 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요 마이콤 20 시리즈의 20T와 30T는 P5의 20과 30하고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기들을 교체하시게 됐을 경우에 뭐 별다른 그 구성 없이 바로 교체해도 된다 이거죠. 판넬을 수정하지 않고 네, 판넬 할 수 수정 없이 있다는 교체할 수 얘기네요.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세팅도 오토매틱 세팅 컨버전 툴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계정기들 세팅 툴을 이 툴을 사용하면은 새로운 이저지 P5 계정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네요. 굉장히 편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이제 플러시 마운팅 타입,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IP54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REL5103이라는 그 마운팅 키트를 별도로 설치할 네, 뒤에는 수가 노란 있습니다. 부분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걸 네. 설치하게 되면은 기존의 IP52에서 54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9인치 렉 마운팅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네. 설치 방법도 간단하네요, 보니까. 네, 전면에 네, 스크류 네 개의 4개만 스크류. 장착하시면은 아주 쉽게 설치와 치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기존에 뭐 기존에 이건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쓰는 건데 이 센서들은 사실 세팜에서 사용되는 센서들입니다. 네. 세팜의 ZCT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네. CHT 센서는 그리고 이거는 TR이나 모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RTD 온도 네, 센서 RTD 인풋이고 센서에 대한 외장 모듈이네요. 예, 요것들 요것들 그대로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고요. 예, P5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팜에 설치되어 있는 쪽에는 이 모듈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계정기만 교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제품 구현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 좀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네. 이거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은 네, 제품 자체는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 있는 게 30. 우리가 보니까 전면에 있는 디렉션 버튼,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네. 방향키가 있고 이제 각각 선택 버튼들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위쪽에도 또 이제 LED 램프가 켜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픽스되어 있는 LED들. 헬시 네. 그리고 뭐 알람 트립, 알람, 트립, 그리고 셀프 내부 다이어그널 고장, 스팅. 내부 네. 고장에 대한 그래서 거. 내부 고장에 대한 내용들, 알람 램프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LED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머블 LED라고 프로그래머블 하죠. LED 가 네, OCR은 첫 번째, 뭐 OCGR은 두 번째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걸 이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별개지만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LED에 대한 LED에 대한 태그를 또 써서 넣는 예,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쓰지 않고 이저지 프로에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저지 예. 프로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소프트웨어 출력할 수 있네요. 자체에서 설정한 대로 출력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열게 되면은 아까 화면에서 봤던 이제 왼쪽에는 각각 오픈, 클로즈 버튼들이 있고요. 이제 차단기 리모트 제어 로컬, 버튼이죠. 네. 제어 변경, 권한 변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각 펑션 키에 대한 버튼에 대한
그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쪽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통신 USB, 전면 미니 통신 USB와 포트가 일반 있는 거죠. USB로 네, 통신 세팅을 할 수 네, 있습니다. 20 시리즈도 외형 자체는 동일하고 기본적인 동일합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뒷부분에 와이어리스를 연결을 해놨어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그래서 저희 휴대폰으로 휴대폰에 연결을 좀 해놨죠. 스마트폰에 이 계정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휴대폰의 화면들이 계정기 화면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화면 한번 변경해봐 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물론 와이어리스이기 시간차는 때문에 시간차는 좀 있네요. 네. 이렇게 계정기에서 연동하는 대로 이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보계정기 있는 데이터를 100% 가져온 건 아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알람이라든가 현재 지금 알람이 하나 있네요. 뭔가. 네, 알람이 있고 그리고 프로텍션 기능들 그리고 차단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제어 권한. 네. 그리고 디스터번스 레코드 기능까지 있는데 사고 기록 보시면은 권한이요. 지금 알람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하기 전에 요거 세션 하기 전에 여러 개 많이 만져보고 돌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람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들은 보계정기에서 실제로 올라와 있는 알람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정기 계측값들도 또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입니다. 여기 네, 지금은 전류 전압이 인가가 안 되어 있는데 네네. 전류 RST상, 전압 RST상, 성간전압, 상전압, 그리고 주파수, 전력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만 가지면은 계정기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나 중요한 알람 이벤트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좋죠. 그 부분들이 이제 IoT 기술이 접목된 계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인출이 가능한 계정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인출 한번 시연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네. 일단은 본품 자체의 인출은 여기 현재 풀어야 지금 되죠. 상단에 있는 나사를 전부 다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고요. 네. 보통 상단에 두 개, 하단에 나사가 하나 스크류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감아놓은 상태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는 그 볼트를 풀고 이 레버를 네. 통해서 인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정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단 그 커버를 잡고서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손잡이 돼 있는 걸 그대로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네, 한번 그 내부도 보여주시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CT 부분들은 CT 와이링대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안에도 인터포징 CT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더라도 운전이 정지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양들은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끼워주시죠, 저거 이제. 네, 교체를 했습니다. 고장이 난 하드웨어를 교체를 해서 신품을 입력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시 전원을 껐다 키면은 이 하드웨어를 읽어서 보계전기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그거에 맞게끔 적응을 합니다. 세팅도 다시 그대로 심어주시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전면에 있는 본품뿐만이 아니라 후면에 있는 이제 통신 모듈들도 네. 아주 쉽게 제가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듈러 타입으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빼실 수가 있고 새로운 모듈 교체할 때도 슬롯이 비어 있다면은 새 것을 장착해서 끼우게 되면은 얘가 플러그 앤 플러그로 인식을 해서 바로 통신 모듈이 이 장비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연을 제가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시연을 이것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아마 동영상이 또 공유가 될 겁니다. 나중에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저지 P5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일단 그 제품에 대한 설명과 시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Q&A를 저희가 10분을 잡았는데 시간 조절 좀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부분들은 지금 바로 좀 Q&A를 좀 바로 좀 볼게요. 네. 지금 질문글이 되게 많이 주셨네요. 제가 네, 좀 내용 좀 일단은 볼까요? 네, 이 위에 것만 하시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카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상민님 이상민님이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네, 설비 운전에도 가능한가요? 플러그인 플레이 방식으로 카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설비 운전 중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네, 사용 과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설비 내용이긴 운전 중에도 하네요. 가능하긴 한데 사실 모든 통신 카드가 변경이 되면은 계정기는 한 번 리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전제가 된다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내려볼까요?
여기는 네. 온도를 몇 포인트까지 생성할 수 있고 세팅값 설정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온도 포인트 센싱은 저희가 TH110이라든가 CR110이라는 그 센서 부분을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죠. 이 지금 온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RTD 온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리스 센서를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와이어리스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정기가 아직 뭐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 수량을 몇 개를 잡을지 제가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나오는지는 잡혔나요, 이게 지금? 몇 개의 센서를 네네. 연결할 수 있는지 온습도 센서가 이게 보통 보면은 배전반에 세 우리 개씩 잡히는 걸로 알고 아크 있는데. 센서를 네. 설치하듯이 부스바하고 케이블 쪽 최소 6개 정도는 6개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연결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전반마다. 그리고 네네. 무선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배전반 내부에서 달고 싶은 데다가 다 다시면은 그걸 무선으로 얘가 어드레싱을 해가지고 계정기 계측을 하는 거라서 개수 제한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50개까지 가능한 것 같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너무 좀 많이 좀 내려볼까요? 또 여기 보시면은 아크 제거 기능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능인 것 같은데 왜 옵션으로 넣는 것이죠? 라고 주셨네요. 아크 제거 기능 맞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능이 맞는데 아크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아크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기존에 없던 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적용하는 것에 네. 대해서 불편하신 거죠. 네. 예, 실제로 불편하신 이제 거죠. 아크라는 것도 나온 지 그 오래된 개념도 사실 아닐 뿐더러 네. 게다가 이제 아크의 컨셉 자체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컨셉을 갖고서 이제 설계가 된 건데 실제 계전기가 그 업무를 행해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존의 계전기는 계전기의 역할을 하고 아크 계전기가 그래서 별도로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서 별도로 따로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경우에는 계전기 쪽에서 그 기능을 일부 수행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크 옵션은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임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크를 옵션으로 추가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크 보호 기능을 디세이블 해놓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정해 놓으시면은 아크 보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전기 운전하시는 분들끼리 아크 기능을 살려서 써봐야겠다. 이게 설비 안전화와 인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판단하시면은 아크 기능을 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디세이블 상태로 이네이블 상태로 바꾸기만 하시면은 아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아크를 세팅할 수 있는 아크 센서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은 지금 저희가 Q&A를 시간을 너무 적게 잡아갖고 좀 송구스럽네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이저지 P5 계정기와 아크 제거기 연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슈나이드 아크 제거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크 제거기가 따로 있고 이제 아직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아크 제거기 연동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P5 계전기는 프로텍션 릴레이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아크 제거기는 계전기 쪽이 연동돼서 나온 그렇죠. 게 아니라 별도의 아크 전용 계전기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저지 P5에 대한 옵션으로 들어간 아크와 아크 전용 계전기에 대한 연결이 가능한 아크 제거기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슈나이드에는 네. 아크 제거기 연동할 수 있는 그 V31이라는 아크 전용 보호 계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전기 쓰시면은 아크 제거기 즉 아크 일리미네이터와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네. 질문 되게 많이 주셨는데 여기까지 질문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드리고 네. 저희가 지금 50분부터 설문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치시더라도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끝나도 저희가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이 지금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엔지니어 쪽에서 다시 한번 이메일로나 아니면 이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둘이서 이제 자담하듯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나누는 얘기 속에서 좀 많은 좀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그 이저지 P5에 대한 신제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서 끝내시죠. 벌써 두 번째인데 조명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게 어색하고 좀 되게 힘드네요. 근데 이제 좀 도와주신 덕분에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이런 기회 많이 마련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뭐 언제나 저랑 같이 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요. 저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이 1시간 동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웨비나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저지 P5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